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교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,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머님들은 당연히 7살이 되면 학교 가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마치요. 7살이 되고 그 다음에 8살이 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. 그리고 조금 생일이 늦거나 빠르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살이 되면 1학년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?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으니까 이가 빠지기도 할 거고 그래서 새 이가 돋아나기도 하니까 이제 학교 갈 때가 됐구나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으니까 읽고 쓰는 거 같은 거 수학 같은 거 이제 좀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만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지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학교 갈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가는 사실은 어머님들은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일반 유치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그냥 연령별로 7살이 됐으니까 이 7살 과정이 끝나면 학교를 가지. 그리고 7살에서 하는 것들은 6살, 5살 또 영아반에서 했던 거와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수준 있는 것들에 대한 놀이나 알매 정도가 훨씬 커지는 것으로 선생님들도 생각하고 또 그 아이들이 사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다는 어떤 학습 목표에 따라서 그것들을 주고 누구는 그것을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 배움이라는 부분도 좀 버거워하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약한 아이들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럼 얘가 조금 체력적이거나 몸의 상태들이 학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어떻게 그것들을 도와주면서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사실 많이 배제되고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학교에 가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발도르프 교육 철학 안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가 빠지고 새이가 나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아이는 세상의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배움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거의 대부분 7살 정도가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학교 가 시기가 되면 아이들의 그림들을 좀 살펴보면 아이들이 그림이 도화지에 여기 도화지가 있다고 한다면 집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나무가 그려지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나 이 집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지 않고 바닥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땅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또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바깥놀이 같은 데에서는 징검다리나 외나무 다리 같은 것을 아이들이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잘 건너갈 수 있나? 그것 또한 학교를 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줄넘기를 앞으로 뛰고 뒤로도 뛸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아이들이 균형 잡히고 고유 운동 감각들이 잘 고르게 편성되었다면 이 아이도 이제 학교 갈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한 손을 펴서 X자로 내 무릎에 서서 지금 제가 앉아 있지만 서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가 또는 손을 펴서 내 정수리를 지나서 반대편의 귀를 잡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아까 이갈이를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펼치는 시기가 지나서 이제 밖의 것들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준비가 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런 교실 안에서
수작업이나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잘 할 수 있는가. 저희 발돌프에서는 이제 수작업, 수직도 있고 바느질도 있고 밀랍놀이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막 친구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잡고 내 안에서 그 바느질을 즐겁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가. 그런 부분들. 또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동화를 선생님이 매일 들려주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동화를 잘 기억해서 친구들에게 잘 들려줄 수 있는가.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배움이라는 부분, 또 학교 가서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들은 훨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폭이 넓어지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원장으로서 지금 7살들을 보면 물론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잘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많게는 6년, 짧게는 한 3, 4년 이제 저희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는데 처음보다 요즘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. 그리고 뭔가 작업을 할 때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란스럽거나 하다가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하거나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. 그리고 이야기 같은 거를 선생님들이 들려주실 때 내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동화를 끝까지 조용히 듣는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다. 그리고 운동 감각에서 그 줄넘기를 한다는 것은 손과 다리의 협응, 눈의 협응이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협응들이 예전보다 많이 둔화되어져 가고 있다.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리고 심하게는 감각 부분이나 이런 촉감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진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이에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걱정이나 불안감이 큰 부모님들 밑에 있는 아이들, 내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아이들은 누군가 이렇게 함께하고 관계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린이집처럼 유치원처럼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나의 부족한 것도 다 같이 이끌어주면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관계하고 놀이하고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는 심심치 않게 저가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그 전 단계에 있는 7살들 또 그 전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유아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고 나는 충분히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불안해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연세대학교의 소아정신과 쪽에 신의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. 워낙 유명해서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선생님이 쓰신 책 제목이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꽃은 늦게 피어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듯이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개별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어른들이 바르게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보다는 병들고 시드른 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너무 때를 늦추기 전에 일찍 내 아이를 관찰하고 알아가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또 도와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또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에도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뭔가 배움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국어, 영어, 수학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서로 관계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
또 사랑해주고 이런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마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내 아이는 지금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한가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